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그 관세사 시험의 평균 합격까지의 기간이 4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수험생들이 4년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세요. 합격자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4년이고요. 합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4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2차 시험에서 1000명이 응시해서 90명이 합격한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장밋빛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이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안 됐을 때, 사실 합격자보다 불합격자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이제 합격하지 못했을 때 손절해야 되는, 수험가에서 발을 빼야 되는 그런 타이밍, 즉 공부를 중단해야 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취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공부는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세사 시험을 4년 동안 준비를 하셨지만 안타깝게 불합격하신 후 이제 물류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양현우라고 하고요. 대학 졸업하고 27부터 4년간 관세사 공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포워딩 회사 업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습 끝나고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일단 처음 느꼈던 그런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부를 4년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4년이 전업 수험 기간이었나요? 예, 전업이었죠. 그 전공자셨나요? 예, 저는 숭실대 무역학과 나왔습니다. 국제통상이죠. 그러면 1차는 몇 번 합격하신 거죠? 1차는 총 4년 했으니까 두 번이네요. 1차는 한 번도 떨어지신 적이 없는 거네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2차는 몇 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셨나요? 제가 총 한 번, 두 번, 네 번을 보죠. 근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맨 마지막 거는 평균 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4년간의 자신의 공부 방법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건 잘한 것 같다. 요렇게 공부한 거는 내가 조금 실수한 것 같다.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 혹시 수험생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진짜 성격이 다른데, 저는 되게 귀찮음을 많이 타고 되게 게을러하는 스타일이라서 쓰지를 않았어요, 진짜로. 쓰지를 않고 눈으로만 계속 보고 형광펜 칠하고 그 단어 형광펜 칠한 거 계속 돌려보고 이러고 했는데, 결국은 모의고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2차를 보시면은 손이 엄청 아파요. 이 쓰는 아구 힘이 없으면은 진짜 딱 하루 모의고사 보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그걸 좀 익숙하려면은 많이 좀 쓰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과목별로 이제 또 접근하는 방법도 좀 착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세법은 좋아해서 계속 제가 돌려보는 거는 제 방법이 맞았던 건 한데, 그리고 무역실무도 제가 좋아했어요. 무역실무는 이제 법이 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마음대로 단어 기억했던 거를 막 써내려가면은 글 쓰는 재미가 막 붙어서면 막 써졌거든요. 평가를 제가 꽈락을 난 적이 있었어요. 2년차 때. 그때 평가는 이제 요즘도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데, 이제 평가 꽈락은 한 번밖에 없었나요? 제가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는데 아마 2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2년차, 3년차, 4년차 이제 평균 공부 기간이 4년이라는 게 정말 4년을 공부해야 좀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유예 때 2년차 때부터 공부는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약간 좀 운이 필요한 건지, 이제 어느 타이밍에 약간 공부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1년차 공부할 때는 1차가 너무 생각 외로 재밌었어요. 1년차다 보니까 1차 몇 개월 하셨죠? 1차를 제가 8월부터 했어요. 근데 2차를 같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2차를 같이 했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1차를 붙고 바로 보잖아요, 동차를 위해서. 그때는 당연히 붙을 생각을 안 했죠,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학교 동기들이라든지 다 붙은 애들은 동차가 거의 없고 2년차에 붙는 친구들이 동기가 많았어요. 마지막 2년차 때도
HS를 공부하면서 아 이거는 나는 좀 안 되겠다. 예. 그런 느낌이 확 왔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3, 4년 가나 보다. 예. 근데 마지막 4년 차에 느낌은 분명히 2, 3년 지나면서는 쌓이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등수도 올라가고 네. 이제 글 쓰는 깊이라든지 그때는 했는데 예, 결국은 그렇게 됐죠. 4년 차 때. 그러면 4년 차 때 마지막 시험을 볼 때 가장 실력이 좋았었나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본 것 중에서 이제 4년 차가 제일 거의 상위권이었어서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계속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약 5년 차가 됐다라고 하면 실력이 더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이제 그걸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유지죠. 근데 유지가 저는 되게 힘들 것 같고 저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5년 차까지 할 수 없어서 포기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 이제 주변에서 이제 5년, 6년, 7년, 8년 차까지 갔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학생 때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사를 또 선택하실 건지. 저는 다시는 관세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4년 전으로 돌아가서 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은 실무를 필드를 뛸 것 같아요. 예. 실무랑 이론이랑 아무래도 많이 다르죠? 제가 뭐 몇 년 차 된 뭐 현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확실히 뭐 몇 달 됐는데 느끼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이론이 있으면 기본 베이스가 되는데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 특히 포워딩 업종에서는 포워딩 모든 걸 다 다루거든요. 뭐 화주 건드리고 해외 파트너 건드리고 선사 부킹해야 되고 관세사 통관해야 되고 보험 껴야 되고 또 어쩔 때는 뭐 별게 막 다 껴요. 진짜 화주가 원하면은 다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FOB면 그냥 본전 잡기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해외 파트너가 이제 FOB로 견적을 운임을 오면은 어떻게 이거 견적을 운임만 나가지? 아니면 로컬 차지 뭐 여기서 수출해서 나가는 터미널 THC 터미널 핸들 차지도 뭐 나가는지 그런 개념들 완전 멘붕이 옵니다. 오히려 공부한 게 더 그래서 항상 정말 혼나요. 사실 이제 관세사 수험생이었던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세사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 이제 보통 관세법인으로 많이 가거나 관세제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포워딩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엉뚱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관세사가 붙으면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항상. 네. 일본 유학이 버킷리스트라서 일본어를 마스터하고 싶었는데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을 하면서 유튜버를 계속 보다가 이제 뭐 무역 여러 직종을 설명하시는 걸 봤는데 포워딩 쪽을 봤는데 이거를 하면은 모든 거를 다 건드릴 수가 있고 예, 이미 저는 라이센스 관세사가 없기 때문에 남은 거는 나이도 있고 경력으로 이제 몸을 붙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취업도 이제 많이 한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관련 말씀을 드릴 때 포워드에서 3년을 배우면은 거의 뭐 무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핸들링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일이 터프하다 보니까 입사율과 퇴사율이 비슷한 직종이기도 하잖아요. 실제 접해보니까 어떤가요? 포워딩 함부로 제가 오래된 게 아니어서 말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설명도 유튜브에서 해주신 것처럼 포워딩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연결이 돼요. 보험, 통관 얼추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침에 메일로 시작을 해서 전화 폭탄, 메일 폭탄 메일을 보고 서류를 만들고 막 숫자 하나 틀릴까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받아야 되고 신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일도 막 시키고 뭐 이거 또 서류 하나 잘못 보내면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런 거에 이제 진짜 멘붕이 오고 지금도 퇴근하고 솔직히 왔거든요. 예. 되게 늦게 오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진짜 빨리 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루가 후딱 갑니다. 그냥. 이 중에서 이제 포워드에 관심이 있는 이제 수험생들이나 이제 구직자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포워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외국어 아니면 다른 뭐 스펙 아니면 뭐 대외적인 성격 무슨 프레젠테이션 능력 어느 게 좀 필요할까요? 포워딩 쪽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이제 구직 사이트를 보면은 뭐 한 제가 취직 준비했을 때만 해도 500개 정도가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
근데 그만큼 많이 구한다는 거죠. 퇴직률과 이제 일자리 그런 거죠. 제가 면접 볼 때는 항상 그랬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관세사 공부한 거를 이론이 실무를 적용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다 이런 거를 어필했던 것 같고, 영어는 당연한 거 수밖에 없어요. 코딩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매일 이제 영어로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 전화도 와요, 외국 파트너한테. 요즘 뭐 중국어나 베트남도 장난 아니죠. 일본도 하고 있으면 일본어도 하는 쪽 있죠. 그래서 외국어 능력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조금은 할 줄 알고, 뭐 일본어도 일본에 있어서 좀 한다 이걸 어필했었고, 그리고 관세사 공부를 해서 이론을 좀 알고 있다. 신입이라도 그게 다른 신입보다는 어필할 수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주변 동기 선후배님 중에 이제 합격자가 좀 있을 텐데, 이제 만났을 때 이제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직까지는? 저는 솔직히 동기도 그렇고 많거든요, 관세사. 여러 가지 친구도 많은데, 한 친구는 물류회사를 이제 관세사 경력을 쌓았지만 물류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대요.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물류회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값이고 돈을 벌기에는 그쪽을 배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는 2년차 딱 그만뒀을 때도 관세 법인에 취직을 했었고, 다시 나와서 3년, 4년을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미련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이상 4년째 때는 자기 느낌이 올 거예요.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그냥 끝까지 해보시다가 취직도 해보시고 다시 관두겠다 다시 해보고 이러실 수도 있으실 분도 많으실 거고, 그렇게 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느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잘 안 돼서 이제 그만두게 된 그런 분들한테 되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패자라서, 말이 단어 그대로 실패자지 저는 후회하지를 않아요. 물론 부족해서 떨어졌고 너무 번아웃 될 때까지 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그 상태까지를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두는 마음은.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일찍 시작하시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도 들수록 환경 느끼실 거예요. 뭐 시집 가거나 뭐 장가 가는 친구도 있고, 회사 가서 뭐 직급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들 보면서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본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 프로페셔널하게 관세사를 꼭 하고 싶다. 저는 그 마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면 갖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답은 그거는. 근데 2년 차에 붙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가 붙는다는 자신, 그게 엄청 다 느꼈던 친구예요. 나는 떨어질 리가 없어. 그리고 뭐 모의고사도 좀 뭐 상위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간 이상 된 친구들은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아슬아슬하니까 그런 자신감이 없지 않나 싶고, 2년까지는 딱 끝내면 좋은데, 아니면은 아쉬우시면 3년까지 가시고, 뭐 붙었으니까 2차 볼 기회 더 있으니까 3차에는 4년까지 가지고, 그 뒤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저는 사실 안타까운 게 주변에서 유해생들한테 야 2년 차에 안 돼, 이거는 3년 4년 해야 되는 거지, 2년 차는 꿈도 꾸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열심히 해야 될 2년차 유해생들이 약간 움츠려들고 이런 게 있는데, 전혀 역시 그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군요. 하다가 안 됐을 때 이제 취업으로 이제 돌린다라고 했을 때 나이의 마지노선이 몇 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포워딩 업종은 마지노선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관세법인도 들어갔다가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포워딩에 들어갔지만, 결론은 35, 제가 35이거든요. 35 안에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30 정도도 많이 받아줬었고 많이 뽑혔었어요. 뭐 좀 큰 회사도 들어갔다가 바로 뭐 나왔었고 그랬지만, 30까지, 31살, 2살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말. 33살도 괜찮아요. 34, 5은 또 괜찮지만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에요.
또 현직에서 너무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 아. 제가 또 마음이 놓입니다. 현우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우님이 또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링크를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현우님 유튜브 방문해서 이제 구독도 하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면 받아주실 거죠? 예, 뭐 업무 시간에는 뭐 핸드폰을 아예 볼 수 없는데 예, 끝나고 예, 천천히 해주시면 당연히 해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